오늘은 교과서 118쪽에서 121쪽에 우리나라의 산업이 발달해온 과정에 대해서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교과서 118쪽부터 보겠습니다. 오늘날 우리 생활이 편리해지고 풍족해진 것은 무엇이 발달했기 때문이다? 네, 산업이 발달했기 때문인데요. 근데 산업이란 무엇일까? 한번 다시 한번 얘기해 볼까요? 쉽게 얘기하자면은 산업이란 인간이 살아가기 위해서 하는 생산 활동을 말해요. 그래서 교과서에 나와 있지 않은데 이 산업은 1차, 2차, 3차 산업으로 분류할 수 있습니다. 1차 산업은 일반적으로 자연으로부터 직접 생산물을 얻은 농업이나 어업 같은 것을 말하고요. 2차 산업은 얻은 자원을 바탕으로 해서 직접 물건을 만들어내는 것을 2차 산업이라고 그러고요. 마지막으로 인간에게 필요한 서비스를 제공하는 것을 3차 산업이라고 합니다. 산업이 발전하면 1차 산업 중심에서요. 2차, 3차 산업 중심으로 변해가는데요. 우리나라 경제는 어떻게 변해가는지 한번 알아볼까요? 1960년대 이전에는요. 6.25 전쟁 이후로 우리가 가진 것이 아무것도 없었습니다. 그래서 농사를 짓거나 물고기를 잡거나 나무를 베거나 하는 산업이 발달했는데요. 이런 산업들이 뭐라 그런다? 네, 농업이나 어업, 임업 중심의 산업들이 발달했습니다. 1960년대부터 이제 본격적으로 우리나라의 산업이 발달하기 시작하였습니다. 일단 기술이 없으니까 우리가 만들기 쉬운 것부터 만들었겠죠. 돈도 없고 기술도 없으니까 뭐 우리는 가진 건 인간밖에 없잖아요. 풍부한 노동력을 바탕으로 해서 섬유, 옷을 만들고 시멘트 캐가지고 만들면 되죠. 비료 같은 거 농사를 잘 되게 하기 위해 비료 만들기, 또 정유산업, 해외에서 원유를 수입해가지고 정제하는 정유산업이라든지 이런 것들은 이제 비교적 쉬운 산업부터 이제 발달되기 시작하였습니다. 1970년대부터는 이제 우리 기술이 점점 쌓였어요. 기술과 자본을 갖추게 되면서 이제 보다 팔면은 이윤이 많이 남는 것들을 이제 만들게 되는데요. 어떤 것들이 있다? 네, 석유 화학이 있어요. 석유 화학이라면은 석유를 가져와서요. 화학적 반응을 통해서 새로운 물질들을 많이 만들어내는 거예요. 그런 것들을 발달했고요. 네, 배를 만들었어요. 아주 큰 배. 무역을 하려면은 배가 필요하죠. 그리고 전자제품, TV나 뭐 이런 것들 많이 만들었고요. 제철이라는 것은 철을 만드는 것을 말해요. 우리 수학여행 때 포항제철 갈지 안 갈지 모르겠지만 그런 것들이 우리나라에 최초로 세워진 게 1970년대입니다. 이런 좀 보다 좀 가치가 높은 산업들이 발달하였습니다. 정리하자면은 우리가 비교적 기술과 자본이 부족했기 때문에 가벼운 제품을 만드는 경공업에서 이제 좀 더 이윤이 많이 남는 중화학공업으로 이제 산업이 점점 변해가기 시작했습니다. 1980년대를 알아볼까요? 1980년대부터는 이제 자동차, 그다음에 정밀한 기계 산업이 발달하기 시작했습니다. 이제 본격적으로 우리 산업이 발달하기 시작했고요. 1990년대를 볼까? 이제 컴퓨터를 만들기 시작했고요. 이때부터 우리나라의 이제 주요 수출 종목 반도체를 만들기 시작했습니다. 반도체는 뭘까? 반은 도체고 반은 이제 부도체인 거. 그러니까 중간의 성질을 가진 거겠죠. 이게 반도체인데요. 컴퓨터 만드는 데 꼭 필요합니다. 그다음에 정보통신 산업들이 발달했어요. 이때부터 우리나라 이제 휴대폰이라든지 이런 것들이 많이 발달하기 시작하였습니다. 2000년대 이후로 한번 볼까요? 2000년대 이후는 이제 서비스업이 굉장히 발달하기 시작했어요. 그래서 우리 인간들이 생활하는데 편리하게 생활할 수 있도록 서비스업이 발달되고 또 첨단 산업들이 발달되기 시작하였습니다. 이제 정리해 보면요, 어떻게 정리할 수 있을까요? 오늘날에는 이제 관광, 의료, 영화, 방송, 통신 등의 서비스업이 많이 발달되어 있고요. 그다음에 정보기술, 생명기술, 요즘에 뭐 복제양, 분리 이런 것도 있었죠. 이런 것도 생명기술, 우주기술 등의 첨단 기술과 관련된 산업들이 발달되고 있습니다. 최종 정리해 볼까요? 우리나라 산업은 이제 농업과 어업 중심에서 어떻게 발달됐다? 공업과 서비스업 중심으로 변화하였습니다. 이런 것들이 산업 구조가 이제 좀 발달하였다, 고도화되었다는 이렇게 얘기할 수 있습니다. 그리고 또 공업도 가벼운 물건을 만드는 경공업에서 보다 무거운 물건, 그다음에 팔면은 이익이 많이 남는 중화공업이나 첨단 산업으로 변해감을 알 수 있었습니다. 실제 수업 시간에는 이제 앞으로 우리나라 산업이 어떻게 발달할지 한번 생각해보는 활동을 한번 해보도록 할게요. 재밌을 거예요.
네, 재미 곱하기 떠오르는 캐릭터 산업이라 할 수 있죠. 우리 주변에서 이제 여러 가지 캐릭터를 볼 수 있습니다. 뭐 우리 유명한 캐릭터 많죠. 선생님이 좋아하는 스누피도 있고 또 일본이 일본의 자랑 있죠. 헬로키티 이런 것도 있죠. 근데 우리나라도 요즘에 최근에 캐릭터를 많이 만들어내고 있어요. 제일 유명한 캐릭터 뭐지? 여러분들이 좋아하는 뽀로로가 있었죠. 뽀로로. 아이들의 대통령이 뽀통령이라는 얘기도 드는데 이런 것들 우리나라 아이들뿐만 아니라 외국 아이들에게도 굉장히 인기가 많다고 합니다. 또한 최근에 뽀로로의 인기를 누른 캐릭터가 있다르죠. 뭘까요? 네, 타요버스라고 하네요. 타요버스는 이제 안에 그 캐릭터가 있는데 굉장히 아이들에게 인기가 많고요. 실제 버스 노선으로도 운영돼서 이제 굉장히 유명해지었습니다. 이런 목적뿐만 아니라 공익 광고나 공공기관의 얼굴로도 많은 캐릭터가 많이 사용되고 있고요. 다양한 부분에서 활용하고 있다는 거 여러분들 잘 알아주시면 좋겠습니다. 네, 주제 마무리 활동 해보겠습니다. 이제 그래프를 보고 이제 물음에 답해보는 활동인데요. 그래프 보면 이제 제일 처음에 이제 가로축과 세로축이 무엇인지 알아봐야 되겠지. 네, 가로축은 뭘까요? 가로축은 뭐 연도겠죠? 1970년, 1980년, 1990년, 2000년, 2010년도, 2013년도까지 나와 있네요. 그러면 세로축은 뭘까? 세로축은 네, 국민 총소득이 어떻게 되는지 이제 300조 원인지 600조 원인지 900조 원인지 1500조 원까지 나와 있죠. 네, 각각 여러분들이 알 수 있습니다. 2번 국민 총소득은 어떻게 변했을까? 그래프 기울기를 보면 되겠지. 처음에는 서서히 늘어나다가 중간에 확 늘어나죠. 그래서 점차적으로 국민 소득이 어떻게 된다? 줄어들까? 늘어날까? 네, 점점 늘어나고 있음을 알 수 있습니다. 네, 3번 가정의 생활비에서 식료품비, 교통비, 통신비가 차지하는 비율이 어떻게 변했을까? 일단 위에 그래프를 살펴보면 되겠죠? 야, 원그래프가 나왔네요. 일단 식료품비 봅시다. 1970년대는 몇 퍼센트? 46% 정도 있었는데 야, 2014년도는 어떻게 변했을까? 14%네요. 와, 46에서 14로 변했어. 많이 줄어들었구나. 반면에 교통비하고 통신비는 볼까? 교통통신비는 이제 5.6%에서 5.69%에서 어떻게 변했다. 2013년도에서는 엄청 많이 변했네. 18.6%로 변했죠. 야, 엄청 늘어났구나. 3번 식료품비는 줄어들었지만 교통통신비는 차지하는 비율이 늘어났다는 것을 알 수 있겠죠. 그러면 위 두 그래프를 통해서 알 수 있는 것은 무엇일까? 여러분들 한번 생각해 볼까? 야, 옛날에는 생활비 딱 받으면 어떨까? 먹고 살기에도 바빴다는 얘기지? 그래서 먹는데 이만큼 썼으면 이제는 뭐다? 먹는 거 어느 정도 해결됐어. 이제 우리 교통, 통신, 우리 게임하는데 또 전화 통화하는데 그런데 비용을 많이 사용한다는 얘기지? 그만큼 우리의 생활이 발전되고 좀 더 윤택해졌다는 것을 여러분들이 알 수 있습니다. 오랜만에 거꾸로 교실하니까 굉장히 힘들죠? 네. 수업 시간에 이제 뭘 할 거냐면은 여러분들이 배운 걸 바탕으로 해서 뭐다? 우리는 선생님 문제 몇 문제 세 문제씩 만들어 옵니다. 그래서 우리는 선생님 활동을 하고요. 그리고 앞으로 우리가 그 우리 산업이 어떻게 발달될 것인지에 대해서 좀 더 생각해보는 시간을 가지도록 하겠습니다. 이상으로 강의 마치도록 하겠습니다.